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레벨업에 기존에 준비했었던 그런 자료를 벗어나서 아마 한 매주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제가 원래 이렇게 차트를 보고 설명을 잘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조금은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매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요런 식으로 좀 시장 예측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매주 목요일 날은 제가 시간 관계도 좀 있고, 그 전에 바로 또 생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요 날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제가 시장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어깨를 만들어 놨고 헤드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의 선이 들어왔을 때 요렇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가면은 밑으로 떨어지겠네요라고 했는데 그걸 돌려 세우니까 뭐라 그랬죠? 이제는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요 전고점을 분명히 벗겨낼 것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정고점을 넘어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9,000포인트를 뚫었는데 9,000포인트를 뚫었죠. 9,000포인트를 뚫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네. 여기 글자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9,000포인트가 코스피가 뚫렸는데 상승한 종목이 99개, 하락한 종목이 800개. 이 말이 뭐냐면 요걸 보여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원래 얘도 보합이었다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3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오늘 거의 보합이었죠? 약보합? 요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거의 3.9, 하이닉스는 뭐 7%, 300만 원도 가겠네요. SK 스퀘어, 하이닉스가 가니까 같이 가고 삼성전기가 220만 원, 거기다 삼성생명, 뭐 오랜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4위 종목이 5% 넘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뭐 강제적으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시장도 조금은 적응하시기 힘들었을 거다. 왜냐면 올라가는 시장만 올라가니까. 근데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는 순환매가 좀 돌았거든요. 어제를 예를 들어보면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꽤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줘서 제가 물론 어제 주챔 콜콜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쇼커버링과 그 다음에 수급의 빈집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급등이 있다. 이거는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 상승세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좀 깨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요게 이제 오늘 수급이거든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언제부터? 2시 21분부터. 특이하죠? 되게 독특하죠. 외국인들이 내내 이렇게 팔았습니다. 쭉 팔았어요. 팔았는데 갑자기 2시 20분 기점부터 외국인들이 엄청 사기 시작하죠. 갑자기 순매수 1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또 쭉 팔죠. 팔다가 살짝 그 2시 한 20분 때부터 살짝 들어 올리죠. 순매수로 전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게 중요해요. 선물. 선물은 외국인들이 오전 내내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순매수가 들어와서 제가 쇼츠 영상에도 남겨놓고 아침 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제처럼 전약 후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뭐 전혀 포지션이 없이 매수를 모아가니까 쭉 끌어올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예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냐면 한정적인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는 전약 후강이 맞았는데 종목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어떤 것들을 매수를 했냐. 삼성전기,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막 콘덴서,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매도는 SK 식구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오늘 이거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오션. 어제는 순매수를 그렇게 해놨다가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오는데, 뭐 사실은 매도 금액이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스퀘어나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하고, 매수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하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2시 반 기준에서는 그래요. 요게 이제 제가 녹화를 2시 반에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잠정 실적, 잠정 집계는 항상 조금은 부정확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약 후강의 장세가 코스피에만 한정적으로 나왔지만 코스닥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물론 오늘 이렇게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바닥 요 920선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좀 나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처럼 뭐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지금 뭐 코스닥 3000피 만든다 뭐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저는 약간은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목표를 1200으로 잡을게요. 목표를.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목표는 좀 크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아쉬워요. 오늘 등락 종목도 보시면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은 올라간 게 200 종목, 떨어진 게 뭐 지금 1500개, 1500개. 웬만한 종목 다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뭐 여기 원익 IPS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깨졌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테오젠 0.5%, 코롱티슈진 5%, 그 다음에 ABL 바이 6%. 사실은 어제 알테오젠은 한 5% 올랐지만 코롱티슈진,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15% 이상 올랐거든요. 15%, 13%.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에 반절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한 이유는 그냥 얘네들이 세니까 코스닥을 팔고 넘어가는 자금이 흐름이 조금 보인다라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현재 가장 센 거는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코스피 200만 돌린 겁니다. 당연히 삼성전기, SK 식구들, 후성 요즘에 되게 강하고 요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종목 정도가 1% 이상 올라갔고 나머지는 보시면 다 파란불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에서 오늘은 굉장히 또 비정상적인 시장이 펼쳐졌다. 그간 한 5거래일 정도 조금 순환매가 돌아가나 보다 그래도 좀 마음 편안하네 라고 했던 시장이 한 5일 만에 또다시 얼굴색을 바꿔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것 또한 저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또한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이 특히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제 FOMC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빠지지는 않지만 코스닥은 일단 빠지잖아요. 요게 이유가 뭐냐면 어제 FOMC 회의를 했습니다.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OMC 회의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케빈 허씨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를 올릴 거니까 시장은 빠질 거야.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빠질 거면 나스닥 선물도 오늘 또 빠졌어야 됐고요. 일본도 빠져야 되는데 일본도 1.8%, 일본 토픽스도 1.4% 올라가고 있어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분석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FOMC의 관점은 뭐였냐? 케빈 허씨가 뭐 강하게 발언은 했습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근데 금리를 올린다라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허씨가 얘기하는 건 점도표 찍지 않겠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케빈 호치가 얘기하는 건 점도표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요걸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점도표 여러분들 찍힌 거 막 보셨잖아요. 뭐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된다, 빅 스텝을 해야 된다, 막 점 찍잖아요. 근데 요게 3개월 아니면 2개월 사이에 맨날 나오는데 이 점도표 찍힌 것들이 매번 똑같습니까? 매번 다릅니다. 어떤 날에는 위쪽에만 다 찍혀 있고요. 어떤 날에는 동결에만 다 찍혀 있고, 어떤 날에는 이날만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호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점도표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 없는 게 우리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춰서 금리를 유동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FOMC가 얘기하는 거에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데 오늘 케빈 호시가 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응원합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FOMC, 그러니까 연준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점도표가 한 명이 안 찍었거든요, 이번에. 본인이 안 찍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 저도 항상 이상했던 게, FOMC 회의가 발표가 나면, 점이 항상 뭐 찍혀있는데 뭐 요거에 의미 설명하고, 저도 그렇죠. 의미 설명하고 하는데, 다음에 보면은 막 밑에 찍혀있고, 다음에 보면 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가랑 경제라는 건 정말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유가, 원달러 환율, 주가 지수 예측하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케빈 호시가 얘기하는 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 내리겠다. 미리 내릴 거라고 겁주지 않겠다. 미리 올릴 거라고. 그리고 미리 내릴 거라고 이렇게 좋은 훈풍을 불어주지 않겠다. 우리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케빈 호시 말이 충분히 맞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하락한 건 FOMC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좀 냉철하게 볼까요? 코스피만 볼까요? 오늘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근데 보시면 요렇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요렇게 나오고 나서 하루, 그다음에 또 하루 쉬었다가 하루. 오늘 빼면 4일 내내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전고점은 오늘 또 벗겨냈고. 그러면 조정이 나올 법하다. 다만 조금 억울한 건 코스닥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저는 좀 억울하긴 하다. 억울하긴 하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올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올라오겠냐?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원익 IPS 뭐 이런 애들 이오테크닉스 좀 버티죠. 예, 코스닥이 2% 넘게 3% 가까이 빠지는데 얘네들은 버팁니다. 리노공업 뭐 지수만큼 빠지죠. 근데 나머지 뭐 지금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빠지는 걸 보면 확실히 또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고 반도체의 낙수 효과가 나오려면 코스닥에선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이 맞구나 라는 거를 좀 힌트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난이도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은 그냥 하루 넘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